주말 사이 장맛비로 충북에서 발생한 비 피해는 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수량은 최대 128.9mm를 기록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오르면서 자영업자 고통이 커지자 공공배달앱 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힙니다. 브로콜리와 비트 같은 서양 채소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시골 마을은 양채 재배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국내 양채 생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주말 사이 쏟아진 장맛비로 충북에서는 49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수목전도 37건, 도로 침수 7건, 낙석 1건 등 49건의 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는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동안 충북 지역에 내린 비는 청주 오창이 128.9mm로 가장 많았고 음성 124, 진천 123.5, 증평 122, 제천 120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를 비롯해 도내 지하차도와 세월교, 둔치 주차장에 대한 통제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의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민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직접 손대려는 상황입니다. 대안이라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킨다며 가맹점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별도 지원하는 지자체도 나오는 가운데 근본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주거지가 밀집한 충북 혁신도시 식당거리. 임대 문구를 붙인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데 늘어가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부채질을 합니다. 이 가게는 3월까지 한 달 8만 8천 원이었던 수수료 비용이 5, 60만 원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응식값에 비례해 올리다 보니 주문이 감소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칠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그것도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가운데 진천군이 지역 가맹점에 공공배달앱 수수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다음 달 추경을 통해 충북형 공공배달앱인 먹개비 가맹점주들에게 연간 2, 30만 원을 고정 지원합니다. 기존 먹개비를 통해 무료 배달을 이용하는 업주들에게 주문 한 건당 1,000원이 지원됐는데 진천군이 추가 지원을 얹은 겁니다. 소비 쿠폰도 주문당 4,000원씩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가입 소상공인들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실적이 높은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지원 실적, 신청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 수수료 지원이 늘고 있는 건 민간 배달앱에 비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형 공공배달앱 먹개비 이용액은 56억 9천만 원으로 최대 실적인 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수료 지원으로 가맹점주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자들에게 직접 홍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중심의 민간 배달앱과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가 소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군이나 이런 데서 그냥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죠. 이 때문에 편의성을 개선한 소비자 유입 전략과 함께 민간과 결합한 전국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사태의 영향으로 충북의 기름값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이 공시한 충북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60.14원으로 올해 최저점인 지난 12일 1,638원에서 열흘 만에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자동차용 경유 평균값은 어제 기준 1,523.94원으로 지난 11일 올해 최저점인 리터당 1,500원보다 23원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 상승이 반영돼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 유가에 반영돼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돔구장 설립 의지를 밝힌 김영한 충북지사가 일본 도쿄돔 구장을 시찰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로 예정된 일본 방문 일정에서 마지막 날인 28일 김영한 지사가 직접 도쿄돔을 시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찰은 향후 충북형 동구장 조성 가능성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일본의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를 찾아 첨단 연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일본 종합무역사절단 상담에 참석해 도내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브로콜리와 양상추, 비트 같은 서양 채소를 통틀어 양채라고도 부릅니다. 최근 대중적으로 건강을 위해 샐러드 소비가 크게 늘었는데요. 30년 전 이름도 낯선 양채를 재배했던 제천의 한 시골 마을이 지금은 우리나라 양채 생산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월악산 아래 자리한 제천시 덕산면. 붉은색 치커리의 한 종류인 라디치오 수확이 한창입니다. 조심스럽게 작물을 잡고 돌려 잘라낸 뒤 흙 묻은 겉껍질을 벗겨내면 알이 꽉 찬 붉은색 야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7년 전 귀농한 농부에게도 낯설었던 채소지만 이제는 누구나 한두 번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치커리 정식 명칭이 라디치오라는 건데 이름도 몰랐어요, 이게. 근데 요즘에 뭐 친구들도 도시 살 때 친구들도 만나고 얘기를 하면은 라디치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듣고. 인근 선별장에선 크기에 따라 비트를 분류하는 작업이 쉬지 않고 이뤄집니다.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서양 채소, 이른바 양채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라디치오, 비트 등 모두 12종류에 이릅니다. 30년 전 열농가가 양채 생산을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금은 220여 농가가 860헥타르에서 재배 중입니다. 인구 2,100명의 작은 마을이 우리나라 양채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거의 전국에서 꽤 유명한 집산지 같은 형태로 많이 보급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위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홍보도 많이. 파종 후 6, 70일이면 수확할 수 있어 인력 부담이 적고 봄, 가을 이모작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온 마을이 양채를 키우게 된 것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양채의 수요가 계속 늘었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가 소득이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국 농민의 상위 1%가 여기 지금 150명 정도는 상위 1%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산 양채는 국내 소비뿐 아니라 수출도 활발해 지난 2007년부터 일본과 대만으로 시작해 올해도 108톤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국제 방사광 가속기 워크숍이 청주 오스코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제1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미래과학 국제 워크숍을 오는 25일부터 4일 동안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연구진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 방사광 가속기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충청북도는 방사광 가속기 구축 초기 단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함으로써 설계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외국 연구팀과 함께 정기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익사 사고 조심해야 할 계절이죠. 최근 강원도 홍천강에서는 벌써 물놀이에 나섰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름철 강원도 대표 피서지인 홍천강. 강폭이 넓고 수려한 풍경과 맞닿은 유원지가 많아 관광객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철마다 순환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지난 16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김모군이 숨졌던 홍천강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구조대원의 안전 지도를 받아 물속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고 있고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물살도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김군이 숨진 당일에도 아침부터 내린 비로 물살이 평소보다 빨라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부유물로 인해 육안으로 바닥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한 발자국 차이로 갑자기 수심이 2m 이상 깊어진 데다 있기 때문에 바닥도 미끄러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사망자가 발생한 순환사고 지점을 확인해 보니 2021년부터 이달 16일까지 11명이 홍천강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월부터 제철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 홍천강을 찾았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기상상황 확인, 음주,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순환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은 홍천강 일대 105곳을 지정해 안전관리요원과 무료 구명조끼를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그 구명조끼 안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고 물놀이나 그 다슬기 채취, 그다음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물이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금은 강이나 하천 근처에 아예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이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비용이 연간 4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 불균형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인데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 서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은 대구 2곳을 포함해 1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1곳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고난도 중증 질환과 희귀, 난치 질환자를 최종적으로 진료하는 3차 진료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기준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 비용을 조사했더니 지역 의료기관 외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만 1조 3천억 원,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 간병, 교통 숙박비까지 합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최대 4조 6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비수도권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60% 가까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지역 의료 불신이 크다 보니 지역 국립대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경증 질환은 54.1%로 절반을 넘었지만 중증의 경우 43.5%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역 환자 유출은 1998년 권역진료의뢰 제도가 없어지고 KTX 등 교통 발달로 급속하게 커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환자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시간을 다투는 심내혈관 질환을 비롯해 지역 종결형 의료를 위해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최신 의료기기 도입과 인재 양성을 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인재들, 예를 들어서 교수진들이 자꾸 서울로 로스가 되게 되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안 되게 중앙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지역의 의료 체계 확립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넘어 비효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새 정부 들어 의료 개혁 문제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신생아를 때리거나 던지며 학대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나흘 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등 45차례에 걸쳐 학대한 44살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가 오히려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된 가운데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이 차량 59만 대에 자동차세 568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억 원, 4.1%가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310억 원, 충주시 78억 원, 제천시 47억 원 순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보훈군이 보은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보청천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보훈군은 이평교에서 보은대교까지 900m 구간 양쪽 도로에 1m 간격으로 LED 전구 1,800개를 설치했습니다. 조명은 매일 일몰 시각에 점등하고 밤 10시에 소등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너무 어두워 이용할 수 없던 공간에서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곡동 일원에 무료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토지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공한지로 청주시는 1억 원을 들여 10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무료 개방했습니다. 특히 화물차와 캠핑카 같은 대형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출입구에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